안녕하세요. 정소영의 아젠다 인터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 아젠다 프로그램을 하면서 이 시즌 1에서 글로벌 성혁명 강의와 연관이 되시는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을 처음 시작했는데요. 드디어 오늘 제가 전문가분을 한번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모신 분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이신 이명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 조금 보신 적은 있으시죠? 네, 첫 프로부터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간단하게 선생님 지금 하고 계시는 일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제 이비인후과 전문입니다. 이제 개원을 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일은 이제 의사로서 이제 환자를 치료하지만 그 외에 이제 의료윤리에 관심을 좀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을 모아서 한 8년 전에 의료윤리 연구회라는 단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매달 의사협회 회관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전문직 윤리와 생명 윤리에 관한 강의도 듣고 또 같이 토론하고 네. 그래서 의료 윤리를 지키고 또 이렇게 좋은 의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저한테 주신 프로필 중에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도 관련이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그 부분도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성산생명윤리연구소는요, 우리 이제 성산이란 말이 성산 장기료 박사님의 호입니다. 그래서 성산 장기료 박사님의 그 뜻을 이어받아서 우리 후배 의사들이 생명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연구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해 우리 전문가 과정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의료윤리 전문가들 이제 양성하고 있고 또 세미나와 포럼을 통해서 우리 생명윤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의사들과 또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윤리하고 생명윤리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예. 성을 통해서 생명이 이제 탄생이 되는데 제 생각에 그래서 아마 선생님께서 생명을 탄생시킬 수 없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운동을 시작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혹시 이 동성애 운동을 하시게 된 어떤 개인적인 계기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 원인이 또는 어떤 이 요구가 저에게 주어졌던 것 같아요. 생명윤리를 공부하다 보니까 이 성윤리와 같이 이 같은 궤를 하고 있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특별히 이제 제가 관심을 갖지는 못했었는데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 캐나다라는 이제 유학을 보내는 이제 계기가 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캐나다는 성에 대해서 좀 이게 좀 그쵸, 굉장히 좀 오픈돼 개방적이고 있죠. 예, 동성애 교육도 막 시키고 이런 그렇죠. 나라죠. 바로 그 부분이 저한테 큰 짐이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네. 이제 세컨더리 스쿨이죠. 지금 우리 고등학교에 이제 해당되겠는데 성교육을 받고 오는데 동성애를 이렇게 당연하게 교육을 받고 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갈등을 익히죠. 이제 아이들은 이제 기독교의 문화 안에서 이렇게 그렇죠. 교육받고 또 그런 가치관을 형성했는데 가치관에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이런 문제를 갈등을 얘기를 하고 제가 알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대답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에 어떤 빠졌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랑의 교회에서 우리 기ром평 교수님이 하는 강의가 있었습니다. 동성애 강의에 대해서. 기ром평 교수님이 부산대학 물리학과 교수님이신데 지금 그렇죠. 이 운동을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존경하는 분인데 그때가 이제 2013년 정도, 지금 한 5년 정도 됐네요. 그때 이제 마침 저희 딸아이가 귀국하고 있어서 저희 아내와 딸과 함께 이제 그 강의를 들으러 갔어요. 따님도 같이요? 같이 들어갔어요. 갔는데 제가 거기서 정말 제 가치관과 눈이 띄어지는 아주 그냥 놀라운 어떤 경험을 했죠. 눈앞에 어떤 안개가 쫙 그렇게 거치고 새로운 광명을 보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너무나도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제가 관심을 갖게 됐죠. 갖게 되고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거는 그냥 나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 또 그리고 제가 또 의사이고 의료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이 전문가로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틀림없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을 좀 공부를 해서 같이 나누고 또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듣기로 그 의사 선생님 뭐 또 간호사분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한국 성과학 연구 협회 예. 그거를 이제 결성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게 언제 이렇게 결성이 된 예, 거예요?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네네. 이제 같이 뜻 있는 그 의사분들 또 이제 변호사분들 또 교육계 전문가분들과 함께 뜻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네. 모아서 한국 성과학 연구협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는 단체냐? 네. 실질적으로 이제 뭐 어떤 그 성에 관해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그 바라보는 세계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 어떤 관점으로 내가 바라보냐에 대해서 해석 방법이 다 다른데 정말 올바른 그 가치관을 가지고 특별히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성 문제를 바라보고 또 그것을 정확한 지식을 나누고 그 또 지식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그 성 윤리를 바로 네네. 세워야겠다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 협회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그 활동이 이제 저희들에게 다가온 이제 동성애 문제, 네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성평등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 주로 이제 연구를 하고 네. 또 공부를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글도 쓰고 또 교육도 하고 또 이제 자료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가브리엘 쿠비의 글로벌 성혁명을 예. 처음에 이제 저보다 먼저 이게 아셔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들이 그 성과학 연구협회 성과연이라고 그러죠. 그 예. 성과연에서 모여서 이제 스타디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스타디를 또 하시게 됐어요? 또 뭐 이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아니었나 생각돼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구글에서 서치하거나 여러 가지 네, 자료들을 보는데 이렇게 속 시원한 답을 얻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체계적인 어떤 네, 그 네. 교과서적인 책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마침 근데 우리 아시다시피 조용길 변호사님이 몇 분과 함께 미국에 이렇게 저희와 함께 이렇게 같은 뜻으로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네, 반동성애 운동회라든지 네, 네. 또 동성애 문제라든지 네. 또 치료까지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상담하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을 만나러 가셨다가 우연찮게 그분들이 이제 책을 한 권 권해줍니다. 이게 바로 가브리엘 커비의 글로벌 섹슈얼 리볼루션이라는 리볼루션. 책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책을 이제 저한테 권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책이 참 좋은 책이다 해가지고 이제 구입을 했어요. 네. 근데 마침 그런 차에 또 순교자의 소리라는 그 단체가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에릭 폴리 목사님이 있는데 교류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또 제가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걸 알고 책을 권해주는데 바로 이 책을 같은 책을 권해주시는 거예요. 우연의 일치로 두 분한테 소개를 뭐 하셨군요.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우리 성과학연구협회의 어떤 이제 활동을 이제 하는 데 있어서 요걸 우리가 북리딩을 한번 해야겠다 해서 2017년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각 챕터를 맡아서 북리딩을 하면서 그 16분이 각 한 챕터씩 예. 맡아가지고요. 예, 진짜 공부하고 열심히 또 글도 공부하셨네요. 썼죠. 네. 또 마침 그런 차에 또 우리 정성 변호사님께서 또 우리 커비 교수님도 만나고 이걸 또 이렇게 또 완역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저희들은 뭐 큰 힘이 되었어요. 저도 사실은 제가 번역했지만 이렇게 전문가의 감수가 좀 필요했었는데 네. 이 의사 선생님들이 열 몇 분이 모여가지고 이미 한번 북 리딩을 하시면서 이게 끝나가지고 제가 굉장히 편하게 번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좀 감사드립니다. 뭐 저희들이 큰 이 후원군을 만난 그런 기분이었어요. 정말 힘이 났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정소영 변호사님 이 글로벌 서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하셨는데 정말 그 번역을 참 깔끔하게 잘하셨어요. 문장이 더 명쾌하고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난 이 책을 좀 많이 권해드리고 싶은데 네네. 특별히 이제 어떤 분에게 권해드리고 싶으냐면 이 페미니즘에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예, 우리 그렇죠. 좀 건강한 그 페미니즘은 좋은데 그쵸? 예.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떤 교육이나 정치적인 연결해서 여성의 어떤 권리를 얻는 정도 수준은 좋은데 예. 그걸 넘어서서 이제 남자를 적으로 만들고 심지어는 남녀 차별을 없애겠다고 하는 수준까지 가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페미니즘이란 용어 자체가 좀 그런데 그보다는 뭐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더 그렇죠. 저희한테 어울릴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치우친 그런 사고를 갖고 계신 분들한테 이제 권해드립니다. 근데 네네. 권해드릴 때 이분이 상당히 충격이 크시나 봐요.
권해드린 적이 있으시군요. 예, 지금 예. 이제 한 분이 상당히 큰 갈등을 느끼면서 책을 이제 완독을 하고 있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또 근데 다른 분들은 이제 이 최근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제 젠더 이데올로기에 빠진 분들이 있으세요. 네. 성주류라고 그러잖아요. 네, 네. 뭐 실제로 저희들이 뭐 저도 성주류라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죠. 공부하다 보니까 이걸 모를 수가 없고 공부 안 할 수가 없고 대응 안 할 수가 없는 이런 아주 위험한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너무 명쾌하게 이렇게 잘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페미니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또는 네. 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네. 성평등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꼭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냥 균형 잡힌 네, 네. 왼쪽이나 오르고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됩니다. 예. 네, 네. 아유, 책 선정까지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이제 의사 선생님이시고 그 전문의이신데 의사 선생님을 모신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동성애 이 이슈가 사실은 미국의 정신 그 의학계에서 질병 분류에 속해 있는 질병이었다가 이게 빠져나오면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자연적이고 정상적인 것으로 인정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해주시면 저희 시청자분들께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모셨습니다. 예. 참 이게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정신과의 질병 분류가 있습니다. 정신과 질병 분류가 있는데 이 질병 분류에 이제 동성애가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었죠. 그런데 미국에서 이제 이 동성애 지지 그룹 게이 그룹이라고 그러죠. 그때 당시에 전국 게이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런 그룹이 있었어요. 예, 그룹이 있었는데 1974년에 이게 이제 질병 분류에서 빠지게 되는데 그 전에 아주 참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었어요. 한 3년 정도 3년 기간 정도. 동안. 예. 네네. 무슨 일이냐면 이제 게이 이 그룹들이 전국 게이 그룹이라고 그러죠. 이제 바브라 그 기킹스라는 분과 몇 분이 주도를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정신과 의사들에게 압박을 해서 이걸 질병에서 빼달라고 요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예. 얘기를 했나요? 그냥 뭐 처음에는 좋은 얘기를 했겠죠. 이렇게 네네. 부드럽게 얘기하다가 이제 그게 먹히지가 않으니까 네. 이분들이 이제 물리적인 폭력을 이제 행사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정신과 의사들 이제 학술 대회를 매년 하는데 네. 거기 이제 자기가 이제 의사인 채 위장하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위장 잠입을 했군요. 그렇죠. 잠입을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어떤 일을 보냐면 소리를 지르고 마이크를 빼앗고 의사 방해를 하는 게 발표하지 그렇죠. 못하도록 도저히 학술회가 진행될 수 없을 정도로 몇 시간을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뭐 이제 모든 것이 이제 뭐 엉망진창이 되죠. 네.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뭐 이제 전국에서 모이는 의사들이 이렇게 모여서 학술대회 하는데 매일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가서 그냥 그렇죠. 하는 정상적인 거군요, 것이 방해를.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네. 거기다가 이제 요새는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좀 이렇게 정신과 의사들 협박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관용적으로 받아들였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예. 협박 편지를 쓰기 그렇죠. 시작했군요. 협박 편지를 쓰는 거죠. 예, 그래서 너 집에 갈 때 밤길 조심해라.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예, 이런 맞아요. 식으로 협박을 하게 되니까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이제 겁을 먹게 됩니다. 겁을 먹게 되고 이게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지속되니까. 경찰이 왜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런 이제 경찰이 네. 이렇게 이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런 또 계기가 된 것도 있었어요. 어쨌든 손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계속 이렇게 편지를 쓰고 예. 압박을 가하고 막 이렇게 그렇죠. 됐군요. 그 중에 이제 정신과 의사 중에 이제 그쪽 편에 선 분도 있어가지고 이 정신과 의사들의 그 주소를 이제 전해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개인 정보를 또 유출을 하는. 그러니까 그 정보, 그 주소로 네. 협박 방지를 다 날립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협조 안 하면 너 가만 안 놔두겠다. 그래가지고 협박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신과 그 의사의 그 이사진들이 네. 이제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이거 하나 빼주자 그쵸. 하면서 뭐 별거 아닌데 하나 회원들에게 빼주자. 이렇게 설득을 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요. 전체 회원 중에서 이제 한 18,000명 정도 가까이 되는데 그중 한 10,000명 정도가 이제 투표를 하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한 전체 투표한 사람 한 30% 좀 넘는 숫자가 이제 찬성을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전체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찬성함으로 해가지고 빼게 됩니다. 과반수가 안 됐는데도 그렇게 됐나 보죠? 그렇죠. 이것들이 이제 요새도 이제 문제되는 것이 뭐 우리 사이버나 이런 데 투표를 하잖아요.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근데 이때도 이제 이런 게 벌어졌어요. 왜냐면 누군가 하겠지 하면서 이제 주춤하는 사람도 있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냥 집행부야 그러니까 뭐 따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통과가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정신과 의사들은 이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귀찮으니까 이제 포기해 내버린 식이 됐는데 이래서는 안 되죠. 의학적 판단을 이게 내버려서는 안 되는데 뭐 재밌는 사실은 이제 이제 질병 분리에 빠지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이제 미국 신문사에서 진짜 이게 맞는 거냐 해가지고 전국에는 그 정신과 의사들한테 일일이 앙케이트를 했어요. 개별로 설문조사를 다 해봤군요. 그 의사들이 투표는 그렇게 했지만 나는 정신질환에 생각한다고 70% 이상이 속마음을 드러냈어요. 70% 이상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현실과 투표 결과가 완전 다르게 나온 거군요. 이제 그런 일이고 나서 이제 하는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바라 키킹스라는 사람이 전국 게이 그룹의 이제 대표로서 이걸 주도했는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정치적 결정이 의학적 결정을 이겨버렸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사실보다 사실은 정치적인 게 더 셌던 거군요. 그렇죠. 지성과 이성을 선동과 이 압박으로 이겨버린 거죠. 이런 일들은 뭐 최근에도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정치가 과거를 이겼다,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저희 나라에서 뭐 이제 비근한 최근에 광우병 뭐 사태만 하더라도 그렇죠. 저는 아무리 다 봐도 촛불 들고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아니 저런 맞아요. 왜 저러지? 그런데 뭐 다 죽을 것 같은 뭐 이렇게 공포 뿌리를 몰아넣고 그래가지고 정치가 과거를 이겨버린 거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근데 참 이 일이 있고 나서 이제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 한 번 이렇게 잘못 단추가 끼워지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이 동성애 분류가 빠진 이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는 정신과 의사들은 병을 생각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 미국에서도 이제 젊은 세대 의사들, 그러니까 질병 분류가 빠지고 난 다음에 교재를 갖고 공부하신 분들은 동성애가 질환이 아니라고 믿고 공부를 하시는군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이 바브라 기킹스가 저지른 일들을 아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걸 다 압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른 척 하세요. 연루되기 싫다. 귀찮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괜히 뭐 나서가지고 정을 맞는 거를 하시고 싶지 않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워낙 이게 이 대세로 흘러버리니까 벌써 몇십 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말이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서 이제 소리를 안 내는데 이제는 의사 선생님들이 용기 있는 올바른 이제 말을 이제 발언을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한국 의사 선생님, 한국의 그 의학계는 입장이 어떠세요? 정신의학계는 왜냐하면 한국이 미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사실 정신과가 이렇게 발전을 하고 요즘처럼 정신과를 가는 것이 그닥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한국 의학계 입장도 조금 궁금한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탈동성애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막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인권과 권리를 좀 훼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성애자였다가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동성애자로 살고 싶지 않다 해서 가는데 그분들을 치료해 주는 거를 제공하지 않는 거죠. 그죠. 실제적으로 이제 그걸 치료할 수 있는 항목이 이제 보험 항목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우리나라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료보험에요?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체계가 엄청 잘 돼 있는 나라군요. 그런데 막상 그거를 이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것이고 또 이제 동성애 이 발생되는 기전을 봤을 적에 정신과적인 그런 이 발생 기전이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거든요. 어릴 적에
아빠와 엄마의 그 역할, 롤 모델이죠. 이게 잘못됐을 적에, 그러니까 뭐 네. 무서운 아빠에게서 이제 이제 자라난 그런 그 아이들이나 여자들은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들이 그죠. 굉장히 있다. 남자를 말씀이죠? 무서워해요. 그래서 어떤 정령기에 대해서 남자와 이성교제를 하다가 어떤 선에 가면은 무서워서 더 이상 이성교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동성애 가는 분들이 있고 또 이제 무서운 어머니 밑에서 크는 그런 억압을 막 받고 있어요. 자란. 예,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뭐 이렇게 이성교제를 하다가 어느 정도가 되면 그 이상은 진전이 진도가 안 돼요. 나가는 예. 거죠. 예. 왜냐하면 어머니의 무서운 얼굴이 떠오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이 참 정신과적으로 그런 큰일이네요, 것이 진짜. 있어요. 네, 발달한 네, 게 네. 있어서. 그뿐만 아니라 어릴 적에 어떤 성폭력을 당했을 적에 네. 실제로 이제 성폭력 피해자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그런 심정 상태는요 본인의 죄책감을 많이 느껴요. 실은 그분들이 죄를 느낄 게 필요 그렇죠. 없는데 피해자인데 오히려 더 자신이 그렇죠. 잘못했다고 예. 생각을 하시는군요. 특별히 이제 동성 간에 이제 그런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요 내가 정말 동성애의 기질을 가지고 있나? 난 동성애자인가? 이런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네. 근데 그렇지 않은데 네네. 이런 걸 다 정확하게 짚어주면 이제 금세 치료가 회복을 할 수가 되는데, 있습니다. 그쵸? 예, 예. 네.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치료가 안 되고 또 이제 상담받을 기회가 막혀버리니까 아주 이게 힘든 그런 네. 삶을 이렇게 살 살 수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 솔직하게 참 말하기도 어려운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예.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겠네요. 그럼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이 대부분 이 선생님처럼 생각을 하실까요? 뭐 저도 뭐 안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네, 실제적으로 이제 의사 동료들과 얘기했을 적에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는 그런 깨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목소리를 내지 않으시고 있죠. 그런데 어느 한 순간 어떤 시간이 되면은 네. 이제 목소리를 낼 것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뭐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제 성과학 연구협회에서 이제 저희들이 같이 공부하고 또 네. 목소리 내는 것들이 이제 그 섹스와 젠더의 차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네. 연구하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의학에 있어서는요, 의사 네. 입장에서는요, 젠더란 개념을 도입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남자와 여자란 이 성별이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너무 크죠. 그러죠. 염색체부터가 다르고. 그렇죠. 예. 예. 정확하게 짚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나는 뭐 사회학적으로 그 생물학적 남자지만 여자다. 뭐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근데 뭐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 네. 아무리 내가 그 남자의 몸으로 태어나서 이제 여자로 살고 싶다 해가지고 정신은 여자죠? 예, 뭐 호르몬 주사도 맞고 별걸 다 하지만은 네네.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렇죠. 세포 하나하나에는요, 남자는 XY, 여자는 XX의 성염체를 갖고 있어요. 이거를 맞아요. 호르몬을 주사를 맞고 약을 먹어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저희가 이제 생물 시간에 예. 중고등학교 때 생물 시간에 배웠던 것들이 좀 생각이 예. 나는데. 가장 근본적인 게 거기서부터 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남자와 여자는요, 의학적으로요, 약물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약물에 대한 반응이 그런가요? 전혀 다릅니다. 그걸 성차 의학이라고 그러는데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이 생물학적 성의 차이를 네. 의학적에서는 지켜갈 수밖에 없어요. 뭐 그 처방을 하거나 할 때도 남자냐 여자냐, XX 염색체를 가진 사람이냐, XY 염색체를 가지는 사람냐에 따라 좀 다르게 처방이 된다 말씀인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약물의 반응이 다르거든요. 그럼 그게 예. 성차 의학이라고 이렇게 확립이 돼 있나 있습니다. 봐요. 예, 예. 그 굉장히 의학적으로는 확실한 이런 이슈인데 그렇죠. 이거를 정신의학 쪽에서는 헷갈리게 이렇게 예. 얘기를 하시는 뭐 거군요. 같은 뭐 약이라도 뭐 대표적인 요새 문제되게 졸피뎀이라는 약이 있어요. 근데 졸피뎀 약을 먹어서 약이 발현되는 그 시간이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근데 그거를 감안하지 않고 처방했다가 네. 여성 운전자가 운전하다가 네. 사고를 해가지고 이제 이게 큰 피해를 입는 일도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생물학적 성의 그 중요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의학에서는 지나침이 뭐 없군요. 지나침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이시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에이즈 문제를 또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HIV 감염이 이 남성 동성애자끼리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미국만 해도 뭐 한 거의 60, 70% 가까이 그런 식으로 발생을 하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는 뭐 90% 이상이 그 HIV 감염하신 분은 남자 동성애자 뭐 내지는 양성애자 뭐 이런 식으로 발병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국가적으로 굉장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의사 입장에서 이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가 바로 거기입니다. 왜냐하면 네. 의사가 할 일은요, 질병과의 싸움에서 제일 먼저 하는 예방입니다. 예방. 그렇죠. 예방이죠. 예방이고, 예.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질병에서 환자같이 힘을 합해서 질병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치료하는 이제 의사의 거. 할 일인데 대표적인 그 질환, 전염성 질환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의 HIV 감염이죠. 네. 이게 왜 생겼냐? 처음에는 게이 디지즈라고 그래가지고 게이병이라는 이제 이름 별칭까지 가지고 있었는데 이름 별칭이 그게 그렇죠. 게이 왜냐하면 디지즈였어요? 남성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주로 발견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결국 이게 인수 공통 감염이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인수 공통 감염. 동물과 사람이 같이 감염됐다. 거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이제 그 메르스가 네, 아시죠? 네, 네. 그 낙타에서 사람을 옮겨간 거거든요. 아, 그래서 더 위험한 거죠. 실은 이제 이것도 이제 아프리카에 사는 붉은 원숭이만 갖고 있던 바이러스인데 이제 그게 사람한테 온 겁니다. 근데 왜 왔느냐? 이제 그 여러 가지 가설이 있죠. 네. 뭐 원숭이의 그 날고기를 먹어서 또는 뭐 생겼다는 변성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 원숭이와의 어떤 그 성관계를 함으로 해서 수간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이 병이 인간에게 큰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가 이제 문제인데 네. 저희 나라 같아서는 이제 그 이 HIV 감염으로 이제 매년 발생되는 율이 전 세계는 이제 좀 감소하는 추세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더 많아지고 있어요. 에이즈 발병률이. 특별히 청소년 시기에 아주 많아지고 있어요. 정말 큰일인데요. 너무 안타까운 그거는. 일이에요. 예. 이제 최근에 이제 한 케이스인데 한 청소년이 네. 이제 가출을 하잖아요. 네, 가출을 네.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뭐 돈이 있어야 이제 자기가 뭐 잠도 자고 먹을 것도 사 먹겠는데 이 남자 청소년이 이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무슨 아르바이트를 하느냐? 이제 몸을 파는 아르바이트라는 거예요. 일명 그 동성애자에게 남자 동성애자에게 그렇죠. 이렇게 매춘을 하는 거군요. 바텀 알바라 그러는데 최근에 뭐 국회의원분들께서도 이걸 아시고 국회에서도 이제 질의를 하시고 지적 사항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에이즈란 병을 모르고 그냥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이제 청소년이죠. 이제 쉼터에 왔는데 병이 들어서 이제 그 내력을 쭉 보니까 자기가 관계했던 그 남자 그 청년이 야 나 그 HIV 감염이냐 너 가서 검사해봐 그럼 휙 하고 갖다 놓은 거예요. 그 청소년에게 얘기를 해주고 자기 가버린 거예요? 이 청소년은 그게 HIV가 뭔지도 모르죠. 모르죠. 너무 나쁜데. 그런데 나중에 감염이 됐어요. 어떡하죠? 그래서 약을 이제 먹고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진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성 성관계의 위험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홍보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걸 하지 않도록 이제 우리가 해야죠. 예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통계적인 수치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학적에서는 의학은 모든 그 지식은 이제 통계로 이제 증명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통계냐? 그 질병이 왜 위험하냐 그러면 그 질병의 위험도라든지 또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 이런 것 갖다가 정확하게 질병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알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방어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할 일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에이즈의 그 발생이요 여러 단계가 있는데 제일 첫 단계가 전 세계적으로 남성 동성애자들이 성관계에 의해서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게 1단계예요. 그다음에 2단계가 이제 양성성 단계, 그다음에 이제 뭐 매춘이나 뭐 이런 것들에 가서 약물이나 이렇게 단계적으로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는 1단계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90% 이상이 남성 동성 그 성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의 위험성을 알리고 방지해야 됩니다. 참 이거 진짜 청소년들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데요. 가슴이 아프죠. 진짜. 미리 예방을 하고 또 이렇게 교육을 하려면은 이 중고등학교 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그렇죠. 저도 아이를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에 지금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성교육에서 요즘에 제가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성윤리적인 면을 안 가르쳐주고
아이들에게 콘돔 사용법 같은 테크닉을 자꾸 가르쳐주는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확한 기준과 철학이 없이 이렇게 그렇죠. 도입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윤리가 바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교육은요, 아이들에게 독이 든 사과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진짜. 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조금 할 때 어릴 적에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뭐겠습니까? 뭐 엄마, 엄마, 아빠 법에다가 아빠, 예. 두 번째로 자기 표현이 싫어. 아, 싫어. 그렇죠. 예.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예. 싫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인간들은요, 나쁜 걸 먼저 배우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맞아요. 자기가 궁금한 거 먼저 해보고 맞아요, 싶고. 맞아요. 아이들 그래서, 키우면 항상 그렇죠. 이 성교육은 성윤리를 바탕으로 해서요, 네. 나이에 맞는 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또 학년에 맞는 그 성교육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아니 무작정적으로 이렇게 뭐 이 정보를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성적 호기심이 발생되게 돼요.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죠. 아이들에게 뭐 네? 너희에게도 알 권리가 있다. 이게 인권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짓 인권과 이런 맞아요. 잘못된 교육에 아이들의 정신을 영혼을 진짜 영혼을 완전히 그 망치고 망치네요. 있습니다. 예. 뭐 그런 것들이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성교육가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제는 우리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러네요. 감시자가 좀 돼 주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 딸이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교육을 받고 있는가? 네. 실제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일부 이루어지는 교육들을 보면 너무 무섭고 또 위험한 교육을 하고 있어요. 거짓 인권이죠. 인권이라는 것은 사회 질서와 어떤 그 보편적 그 관념을 뛰어넘어서는 안 되고 남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인권이라고 포장을 해서 성관계를 청소년도 성관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든지 그렇죠. 임수를 해도 된다든지 그럼 이런 무책임한 그런 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가치관이 올바로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좀 지키고 또 네. 어떤 교육이 있는지 네. 살펴봐서 학교에 어떤 그 교육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올바로 될 수 있도록 감시자가 좀 대주셔야 됩니다. 학부모님들이. 예. 네,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학부형의 한 사람으로 정말 가슴이 좀 답답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 성교육 부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윤리나 철학이나 이런 가치가 없는 그런 가치를 이제 우리가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면에서 아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성적인 지식만 전달하고 정보만 전달하는 그런 식의 성교육을 지금 저희가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마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예. 그래서 참 이거를 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좀 직접적으로 물어도 보시고 학교에도 좀 문의도 하시고 해서 좀 감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의학적으로도 뭐 저희가 이제 그 인격이 형성되고 어떤 네. 판단력을 갖는 것이 우리 두뇌에서 전두엽이 이제 작용을 발달, 합니다. 예, 예.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나이에 따라서 발달하게 되는데 보통 이제 만 18세 정도가 돼야 이제 우리가 올바른 그 판단력과 분별력, 인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참 오래되네요, 인간이. 그죠? 우리나라 나이로 따진다면 우리나라 나이로 예. 한 21세에서 23세까지 성숙이 돼야 됩니다. 그때까지도 계속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예.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끝이 아니군요. 예. 그런데 이렇게 다 성숙되지 않은 예. 그 도화지 백지 같은 같은. 그 뇌에다가 예. 이런 성적 호기심만 이렇게 줘서 가게 되게 되면요. 네. 이게 중독 효과가 일어납니다.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이 성교육은요. 아주 조심스럽게 절제된 내용으로 또 올바른 내용을 전해줘야 됩니다. 오늘 진짜 긴 시간 너무 정보를 얻는 차원에서도 너무 좋은 내용이었고 또 저희들이 정말 이 한국 사회를 생각하는 학부형의 한 사람으로 정말 청소년들을 생각해서 어떻게 고민하고 해봐야 되는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안 모셨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별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정소영의 아젠다 오늘 인터뷰 첫 회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명진 선생님 모셔서 이렇게 값지고 또 귀한 정보 또 말씀 듣게 될 줄
조금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많이 듣게 될 줄 제가 참 기대하지 않는데 정말 좋은 시간이었던 걸로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시사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특히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께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또 올바르고 아름답게 키울 수 있는지 많이 고민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서영의 아젠다 여기서 끝마치겠고 다음 시간에 다양한 주제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